똑똑. 어서 오세요. 다분히 고민을 들여다보는 곳 사이상담소입니다. 힘든 일이 있다면 사이 이메일로 언제든 보내주세요. 오늘은 정은비님 고민을 소개해 드릴게요. 나래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6살 사회초년생입니다. 대학원 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직장에 들어온 지 1년 정도 됐어요. 겉으로 보면 나름대로 제 길을 잘 찾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 들어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고민으로 보내봐요. 대학원에 다닐 때는 연구실 사람들과 매일같이 지내기도 하고 바쁘긴 했지만 그래도 이야기 나눌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온 뒤로는 제 일상에서 속마음을 편하게 털어놓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나래님, 그럼 좀 궁금한 게 네.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어요? 속마음을 편하게 털어놓을 사람이 없는 기분. 저는 정말 많이 느껴봤어요. 사연자님이 이제 저랑 나이가 같으신데요. 저도 26이라, 근데 직장 생활을 저는 막 해보지는 않았지만 사회생활을 좀 일찍 시작해본 편이라 제 속마음을 꺼낼 사람들이 주변에 많지 않았어요. 친구도 많지 않은 편이고 그렇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렇게 친구 없이 살아가는 게 맞나? 네, 내 이야기는 도대체 누구한테 하지? 이런 생각에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맞나까지 생각이 이어지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는 감정이 메말랐을 때, 음, 우리가 좋은 일과 기쁜 일이 많이 있으면 이런 생각이 살짝 들 수 있지만 금방 돌아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는 회복력이 빨라요. 네, 안 좋은 생각을 해도 다시 돌아오는 힘이 크단 말이에요. 다만 사연자님이 이런 생각이 조금 깊어진 이유가 환경도 바뀌고 음, 내가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음, 답답함이 좀 길어졌을 때 음, 이런 마음이 든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나리님이 또 계속 소개해 주세요. 힘든 일도 있었고 잘 버텨왔지만 그만큼 마음이 좁아졌어요.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아직 1년차 신입이다 보니 조심스러운 것도 많고 제 고민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어렵더라고요. 동료들과 점심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일적인 이야기나 가벼운 대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예전에 알던 친구들에게 연락을 자주 하냐고 하면 그것도 잘 안 돼요. 다들 각자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고 괜히 제가 먼저 연락하면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생각도 들어서요. 혹시 나리님은 어때요? 친구들한테 연락하거나 이렇게 지인들한테 연락할 때 지인들 중에 그러니까 답장이 빨리 오거나 잘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연락이 왔는데 나 바빠 다음에 연락해요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이랑 연락을 자주 하지는 않는데 음, 그래도 안부 인사를 해야 될 시기들이 있잖아요. 뭐 새해라던가 아니면 그 친구의 생일이라던가 음. 이런 날짜에는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사실 서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너무 바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혹시 통화 돼?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엔 바로 전화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쿠션이 생긴 거군요. 네. 예전에는 다이렉트였는데 네. 물어보면서 너 괜찮으면 오늘 통화하자라는 네. 이렇게 맺어지는 거니까. 네. 그게 오늘이 안 되는 날도 되게 많아요. "아 오늘은 내가 이러이러하고 내일 이때쯤 어때?" 약간 미팅 날짜 잡는 것처럼. 근데 제 네. 생각에는 네. 나른이 네. 통화를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통화를 짧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렇게 날짜 잡고 하는 거 보면 네. 조금은 이 통화하면서도 그냥 이야기도 많이 하겠지만 또 다른 이야기, 속 깊은 이야기도 하고 싶으니까. 네. 그런 거였구나. 네. 그랬었던 것 같네요. 그럼 사연 다 들어보고 나서 우리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을까?' 주말에 혼자 시간을 보내다가도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이거 누구한테 말하고 싶다 라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떠오르는 사람이 없을 때 그게 생각보다 많이 외롭다는 걸 요즘 느끼고 있어요. 제가 인간관계에 너무 소극적인 걸까요?
아니면 원래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걸까요? 가끔은 제가 뭔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괜히 더 불안해지기도 해요. 친구를 새로 사귀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디서 어떻게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시작하는 게 더 어렵게 느껴져요. 혹시 저처럼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희님과 사이상담소에서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요. 나리님이 잘 소개해 주셨고요. 우리가 여기 마지막 질문은 아까 살짝 얘기한 것 같아요.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음, 물었는데 우리 둘 다 있었잖아요.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또 하자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순간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찾아오는 것 같아요. 네. 나린님은 그러면 이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네. 어떻게 형성해 두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연자님과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끼리는 깊은 관계가 조금 음, 어렵더라고요. 말도 조금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의 감정 교류보다는 그냥 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도 많고, 그리고 일을 할 때 좀 감정의 교류가 좀 가끔 이렇게 예민해질 때도 있다 음. 보니까, 굳이 안 하는 편이 낫다라고 네, 느끼니까 덜 하게 되거나 네. 하다가도 조금 끊기게 되는. 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가족이나 친구도 물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나와 비슷한 고민이나 나와 비슷한 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고 음, 싶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저도 들었고요. 그 과정 전에는 저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 이야기를 한 명도 할 수가 없다니. 나 음. 인생 잘 살아온 거 맞나?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렇게 좀 오랜 시간을 갖다가 인터넷에 저는 좀 제 이야기를 자주 올리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걸 올리기 전에 어떤 준비를 했었던 거예요? 아니면 올려야지 하면서 바로 실행을 했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로 조금 제 이야기를 쓰는 거에 있어 좀 단련은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음. 그거는 제 이야기는 아니고 거의 맛집에 가까운 이야기였고 생각해보니 글 쓰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면 블로그를 하면서 조금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네. 학습을 한 거고, 네. 그러면서 스레드라든지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여기서도 한번 소통해보고 싶다. 네. 그런 마음이 들고 조금은 사적인 부분들을 스레드에 올리기 시작하신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겪은 이야기들, 저도 평범한 경험을 겪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원했어요. 그래서 제 사연이나 제 이야기를 일부러 꺼내면서 음. 좀 찾아보았고, 물론 이게 인터넷에서 많은 플랫폼이나 뭐 많은 매체가 있지만, 그래도 좀 제가 생각한 스레드라는 플랫폼은 조금 더 연결성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레드에서 좀 많이 소통하면서 저와 결이 맞는 그리고 대화가 재밌는 분들을 음. 차근차근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생각보다 저랑 비슷한 시기에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꼭 굳이 우리가 추억으로 엮이지 않은 사이여도 편안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면서 지금은 매일매일 커피챗을 나가고 막 하고 있진 않지만 그때 이어진 관계로 지금은 좀 계속 소통하고 음. 자주 만나지 않아도 바쁘잖아요. 자주 만나지 않아도 종종 전화나 아니면은 만남을 통해서 사이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인간관계는 고정된 형태로 있었어요. 음, 대학 생활을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학원을 같이 다닌다거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사회 활동 중에 무언가를 같이 하는 네, 이런 건데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거는 계속 변동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일을 하고 있어도 그 사람들이 뭐 퇴사를 할 수도 있고 나도 다른 회사로 갈 수도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잘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예전보다는. 맞아요.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면 친구들한테 회사 생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음, 이게 잘 보면 친구들 중에 공감해주는 친구도 있지만 다수의 친구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맞아요. 회사 가면 뭐 수다 떠는 게 아니라 일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아직 신입이니까
상사가 많잖아요. 네. 눈치를 더 많이 봐야 되고 네. 내가 혹시 실수했나 말을 할 때도 조금 더 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친구를 만나도 이 얘기를 깊게는 못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사연자님이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누군가를 만나러 나가야 돼요. 어디든. 맞아요. 예를 들면 저는 동호회를 추천해 주죠. 음. 요즘 보니까 봄이 돼서 이제 동호회를 많이 하는데 직장인들이 가장 인기 있는 동호회는 독서 동호회랑 와인 동호회. 네. 그리고 뭐 운동 좋아하는 분들은 런닝 동호회. 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거 한번 찾아서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음. 거기서 또 새로운 사람 만나다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랑 친해질 수 있구나.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나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나르님처럼 음. 스레드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가 있어요. 네. 뭔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네. 그러면 그런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좀 자기 글을 올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글에 댓글을 달면서 음. 나 오늘 진짜 힘들었어요. 그럼 거기서 진짜 좀 인간적인 게 되게 많아요. 네. 정이 느껴지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거기 뭐 생일 축하도 해주고 네.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스레드에도 자주 올라오는 글인데 네. 저 오늘 생일인데 아무도 맞아요. 축하 못 받았어요. 그러면 댓글이 한 100개씩 달리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지금보단 나아질 것 같고 음. 이게 있어요. 내가 왜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할까를 봐야 돼요. 음. 마음의 문이 닫힌 거라고 보거든요. 음. 나린님은 마음의 문이 닫힐 때 왜 닫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누가 물어봐 주지 않아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야라고 생각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야기를 할 에너지가 없었던 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물어봐도 대답을 할 에너지가 없으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막상 집에 와서는 또 외로워하고 있는 거죠. 혹은 이제 뭔가 얘기를 해서 잘못되지 않을까? 이게 어디론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20대 중반이 되면서 겁이 생기는 거죠. 뭔가 사회에서 어떤 경험으로서 겁을 학습을 하고 난 뒤부터는 이거 누군가한테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하기도 하고. 네. 이게 그러니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는 순간 우리가 약점이 잡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솔직한 마음을 말했지만 그 사람은 그거를 이용해 먹을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 사회 단면 중에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이 진입 장벽이 되게 높은 거죠. 내가 이걸 다 털어놓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근데 사연자님이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 회사 생활과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잠깐 잃어버린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방향 잃어버렸을 때는 제일 좋은 게 조금 내려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하루 중에 애쓰는 시간이 회사 생활이다. 그러니까 신입이어서 회사 생활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지만 조금은 여유롭게 봐주고 예를 들면 회사 끝나고 뭐 취미 활동 하나를 넣는 거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친구 한 번은 만나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3월이 왔으니까 연애를 안 하고 계시다면 소개팅을 뭐 한 주에 한 번은 잡는다거나 이런 리플래시 되는 게 있다면 나도 조금의 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일만 하고 지금의 생활이 좀 반복적이고 요게 다른 환경이 바뀌어서 된다라고 믿어야 바뀌는 거지. 내가 일만 열심히 하면 절대 안 바뀌어. 맞아요, 맞아요. 좀 나의 시간도 좀 갖고 아까 보니까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이제 주말에 좀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이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장소를 옮겨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뭐 정말 사람들이 많은 카페라든지 뭔가 내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가본다든지 이런 시간들로서 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나린님 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누구한테 말하고 싶다 이런 순간이 든 적 있잖아요. 네. 내가 뭐 오늘 하루에 있었던 좋은 일이거나 아니면 네. 힘들었던 일을 네. 그걸 어떻게 조금 이렇게 말하는 편이에요? 친구라든지 뭐 어, 남자친구한테. 정말 깊은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는 가까운 가족한테는 생각보다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남자친구한테 좀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 친구들은 자주 안 만나다 보니까 다 정리되고 나서 이야기를 해요. 아, 나 그때 이런 감정이 있었는데 아, 지금 이렇게 됐다? 끝나고 나서 이제 조금 네. 이야기해 주는 편이군요. 네. 그러면 지금은 남자친구한테 얘기하면서 조금의 이렇게 진정 효과가 있나 보네요. 네. 확실히 혼자만 끙끙 앓는 것보다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소를 시켜야 결국에는 좀 나아지는 것 음.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은빈님이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말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친구밖에 없어요. 음, 내 얘기를 한 3-4시간 동안 들어줄 사람 친구.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도 바쁘고 나도 바쁘지만 시간을 쪼개서 만나는 시간을 고정으로 만든다거나 예를 음, 들면 뭐 2주에 한 번은 만나자. 이렇게 해두면 솔직히 뭐 3-4일 동안 말 안 해도 그 만났을 때 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사연자님이 혹시나 회사 생활에 관련된 고민이라면 음. 회사 분들과 조금은 나눠봐도 괜찮다라는 생각도 들고 혹은 그게 아니라 뭐 20대다 보니까 미래적인 고민이나 뭐 연애 고민 등등등은 확실히 친구 이런 가볍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도 보니까 네. 라이브 같은 걸 많이 하더라고. 오, 그러니까 그 라이브에 들어가면 막 댓글이 아니라 그 실시간 채팅하잖아요. 네. 거기서도 이야기 많이 나누니까 아,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20대 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 라이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 들어가서 좀 이렇게 사람들 무슨 얘기하나 궁금해서 보기도 하고 네. 요거도 괜찮지 않을까요? 음,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가장 활발한 라이브는 그 연애 프로그램 라이브예요. 어, 그러니까 연애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네. 그거 같이 본 이야기를 막 나누더라고. 근데 그게 네. 라이브가 생각보다 그 참여자 수가 높더라고. 유튜브에 바로 있나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바로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 우리가 잘 아는 뭐 소울땡 지옥 네. 지금은 그러니까 시즌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하던 시즌에 맞춰서 그 방송이 올라오는 날 밤에 찾아보거나 그 주에 찾아보면 사람들이 아. 많이 나오죠. 제가 어. 생각에 20대 분들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연프 아닐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남자들은 그러니까 스포츠라든지 게임 이런 게 있지만 네. 여자분들은 연프라든지 아니면 뭐 드라마 같은 거. 네. 제가 생각에는 최근에 좀 드라마는 여자분들이 좋아했던 드라마가 막 흥행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음. 나래님은 있었어요? 제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잘 안 봐요. 그럼 그래서 콘텐츠는 뭘 준비해요? 콘텐츠는 되게 다양한 거 보는데 일단 또 심리에 관심이 많아서 아, 연애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 보는 거 네. 좋아하는 거군요. 연애 프로그램을 분석한 유튜브가 있어요. 음. 만약에 요즘에 제가 나 땡썰 많이 보는데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방송에도 분명히 라이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 아는 그러니까 솔땡 네. 지금 나땡 솔로.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연포에서 좀 오래된 그 맥을 이어오는 프로그램들의 네. 유튜버 분들도 매번 동영상을 올려주지만 네. 몇 시 타임에는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봐야겠습니다. 다른님이 네. 일단 사연자님보다 먼저. 사장님 저랑 함께. 네네. 그럼 음. 우리가 이렇게 좀 웃으면서 대화하긴 했지만 이 사연에서 가장 힘든 거는 사연자님 마음이잖아요. 네. 이걸 풀기 위해서 또 하면 좋을 것 같은 거를 나른님이 추천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외롭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좀 혼자 있는 시간을 좀 흔히 막 못 즐길 때가 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럴 때는 꼭 나가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더 혼자 고립시켜서는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고 조금 더 나가서 새로운 환경이나 좀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보거나 아니면 내가 마음이 가장 편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이제 20대잖아요. 누구나 정말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막 취업을 하는 때이기도 해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모두가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 고민은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구나. 아까 은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민을 누구한테 얘기해도 이건 나도 그래 라고 할 수 있는 음. 고민이구나 라고 조금 더 가볍게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문제 해결에 있어서 너무 외롭거나 너무 힘들어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좀 느꼈던 게 우리가 이 고민을 깊게 보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깊어지는 건데 네. 살짝 전환해서 가볍게 보면 조금은 툭툭 털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사회초는 생길 때 마음이 불안해지고 내가 외로운 기분이 들지만 잘 이겨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인간관계가 다시 형성이 돼요. 음. 이런 힘든 순간이 지나고 나면 내 친구들이 더 소중한 걸 느끼거나 음.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랑 친해졌을 때 이런 부분이 나랑 잘 맞구나. 음.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사연자님 오늘 우리 방송 듣고 조금씩 마음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회사 생활에서 잘 견뎌내시면 분명히 좋은 날들이 많이 있으니까 음. 제가 이렇게 또 격려를 해드리고 싶었던 음. 것 같아요. 네. 나리님 또 한마디 하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같은 이제 사회 초년생이면서도 같은 고민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사실 지금은 사연자님이 고민했었던 고민을 이미 지나가 보면서 어 생각보다 정말 그때 내가 했었던 고민은 그냥 당연한 거였고 다 지나가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은비 님도 충분히 저처럼 다시 '아 지나가는구나.' 하는 때가 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럼 나리님이 따뜻하게 잘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은비님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꼭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